안녕하십니까. 보험저널 발행인 최덕사입니다. 제2 바로 알기 시리즈 인카 금융 서비스 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제2가 전체 판매 채널의 한 50%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험사 상품 비교 분석도 중요하지만 컨설팅 해주는 제2가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권유하는 보험과 보험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2 알기 기획 시리즈를 통해서 소비자가 제2를 판단할 수 있는 도움이 되고자 법인대리점 2020년 공시 자료를 토대로 유지율, 생산성, 불안전 판매율 등 주요 지회 경영 지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획실을 만들었습니다. 자, 인카 금융 서비스 영업이익은 폭증했지만 생산성 장기 유지는 좀 부진하다, 이런 제목입니다. 인카 금융 서비스는 아시다시피 코스닥 상장에 이제 두 번째 도전을 했고 이번에 연기를 했습니다. 심사를 자진 철회하고 하반기에 시장 상황을 봐서 다시 대도전하겠다고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의 도전 예정인 인카의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상장한 회사는 A 플러스 에셋이라는 게 첫 번째 주자가 있고 도전은 먼저 했지만 한번 자진 철회했고 이번에 두 번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카 지표가 그에 걸맞는 지표를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적인당 건수는 건수, 1인당 매출액 등 생산성 이런 것이 이제 기업형 GA 평균에 조금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계약 관리 능력, 계약 이주율 단기 13회차는 양호하지만 25회차는 좀 평균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 증가율은 20.7% 매우 높고 2019년은 22.3%, 20년은 23.2%, 매년 2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도 급신장을 했고 직전 연도 대비 큰 지표로 보면 4배 이상 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인카를 좀 알아볼 때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인카는 그 GA를 보면 기업형이 있고 지사형이 있고 중간에 독립채산제 형식의 중간 어떤 지사형과 기업형의 중간 형태가 좀 있습니다. 지사형으로 갈수록 컨트롤이 낮고 기업형으로 갈수록 본사 컨트롤이 좀 강한 형태입니다. 인카는 요거의 세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혼합형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표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직영보다는 인카가 뭘 잘못한다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조금 떨어지게 돼 있고 효율은 지사형보다 조금 낮고 이익도 좀 낮게 돼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카는 현재 생보사 20곳, 조직규모는 FC 설계사 숫자로 보면 업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많고 10,000명이 넘습니다. 생보사 20곳, 손보사 13곳과 제휴를 맺고 있고 474개 지점이 있고 1,901명의 설계사가 있습니다. 코스닥 예비 심사 청구를 준비한 일에 줄곧 이것이 늘고 있지만 생산성과 장기 유지 지표가 조금 떨어진다고 정리했습니다. 제적인당 신계약 건수, 1인당 매출액 등 생산성은 기업형 평균, 지혜 평균에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자세히 그 수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인카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동 인원 비중은 미가동 인원 비중이 이제 미가동이란 건 이제 신계약을 실적을 못하는 인원의 비중이 조금 높지만 실제 가동 설계사 당 생산성, 인당 생산성은 50만 원 이상이랍니다. 50만 원 이상이면 이제 업계에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업적 설계사 생산성은 이거의 3배 150만 원이 되고 19년에는 160만 원, 20년에는 170만 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업적자, 실적이 낮은 설계사를 해촉이라는 거 이제 그만두게 하는 거죠. 그만두게 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별로 실적은 작지만 이걸 합하면 중소형 제 1년치 업적을 상회하기 때문에 굳이 포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롱테일 전략의 일환이라고 인카 관계자는 해명을 했습니다. 자, 고객 상품 만족 지표인 불판율은 생보와 송보가 모두 양호한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 관리 능력, 즉 계약 유지율,
그 다음에 13회차는 양호하지만 25회차는 평균 미달.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년간 매출 증가율은 평균 20.7%로 아주 높습니다. 엄청나죠. 이 10,000명 되는 대형 GA가 20.7% 이상 이렇게 이익을 낸다는 건 그거는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수치적으로. 그러나 이제 코스닥에 등록하려면 이런 매년 매출 성장률이 20%가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여기에 상장 요건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영업이익률도 급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연도 대비 4배 이상을 신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엄청난 건데 4배 이상의 신장을 했다는 건 현재 영업이익률이 4.9%라고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사형하고 연합형의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한 1%, 2% 정도 수준이고 직영의 경우에는 한 10% 가까이 됩니다. A+나 리첸코나 예저금융 이런 직영의 대형지회들은 매출 영업이익률이 한 10% 되고 지사형과 중간에, 왜냐하면 채널 포트폴리오가 3개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자, 상장 처리를 했지만 지금 하반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상장을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치 이제 보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카금융서비스 대표는 최병채, 지금 회장님이시죠. 성동구의 성수동에 있습니다. 2007년 10월 20일 날 창업을 했습니다. 제가 창업했던 KFG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회사하고 최초 회사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더 먼저 있는데요. 어쨌든 유사하게 유퍼스트, 인카, KFG가 최초로 아마 창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적인단 이전 사건 조금 작습니다. 재적인단 수수료 223, 보통 한 400 정도, 300 정도 넘어야 되는데 이거에 또 70%만 실제는 FP 수수료죠. 724, 150만 원. 인원이 많다 보니까 평균에서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신계약 건수도 좀 작고 재반 지표들은 양적 확대를 유지로 하는 그런 지혜의 모양새입니다. 물론 이익을 내는 데는 이마트도 이익을 벌 수 있고 백화점도 명품감도 이익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회사의 전략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효율, 생산성이라는 관점에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특히 이게 10대 지혜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 드리는 겁니다. 자, 유지율 보겠습니다. 유지율은 생보 평균 13회가 79, 13회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25회는 57.5, 54.6, 한 3% 정도 낮습니다. 손보 유지율은 84, 13회가 83.7 거의 똑같고 25회는 65, 63 유사하게 약간씩 평균에 낮지만 25회가 낮은 거는 약간의 이슈가 있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작성 계획이랄지 25회 또 계약이 도래가 되면 25회 끊고 새로 하는 뭐 그런 계약을 하는 패턴을 하고 보이는 회사들은 이게 평균보다 훨씬 낮죠. 근데 여기는 뭐 거의 평균에 근사치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는 크게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13회 정착률은 13회까지 입사를 해서 13회 차월까지 안 나가고 있는 율입니다. 지혜 평균은 48%, 47.4%. 아주 이 수치가 10대 지혜 평균의 근사치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자, 불안전 판매 비율 보겠습니다. 생보 지혜 평균은 0.31, 불판계는 0.1 좀 많이 낮습니다. 손보는 0.04, 0.03 유사한 형태입니다. 손익은 3천억, 95.1%, 4.9%만 이익을 나고 있고 매출은 3천억입니다. 딱 5%입니다. 5%만 유지돼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 요게 관전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당기순이익은 100억, 납입장공은 22억인 자기자본 251억, 자기 자본이익은 45%입니다. 인카 마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새해 코로나 극복하는 올해 한 해도 희망차게 전진하시길 바라며 하반기 코스닥 상장에 도전한다면 성공의 결과물을 얻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